사람의 마지막 자리, 장례식. 그곳은 원래 눈물과 추모만 있어야 합니다. 하얀 국화꽃, 묵직한 침묵, 그리고 남겨진 이들의 울음소리. 우리가 아는 장례식의 풍경은 늘 그렇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장례식이 애도의 자리가 아니라 폭로와 배신의 무대가 된다면, 만약 고인의 영정 앞에서 낯선 여자가 나타나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여기는 세월이 빚은 목소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고인의 진짜 가족입니다. 그녀가 내민 건 1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진과 영상. 웃고 있는 고인의 얼굴. 하지만 우리가 알던 가족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아내는 휘청이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자식들의 얼굴은 피기운을 잃고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문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술렁였고, 그때 또 다른 무리가 장례식장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빚을 갚아라! 고인이 죽기 전에 진 돈 누가 책임질 거야? 슬픔으로 시작했던 장례식은 순식간에 진실과 거짓, 분노와 배신이 뒤엉킨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친구라 믿었던 사람. 그는 우리가 알던 한 얼굴이 아니라 두 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죽음은 모든 걸 끝낸다고 하지만 그날의 죽음은 오히려 모든 비밀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장례식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날 오전 전화벨이 3번 울리고서야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문 김도윤 씨 상가입니다. 짧은 한마디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장례식장 3층. 문을 열자 코끝을 찌르는 국화향이 복도 끝까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의 검은 옷자락이 무겁게 흔들렸고, 침묵 속에서 훌쩍임만 가늘게 새어나왔습니다. 영정 사진 속 도윤은 싱긋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어제도 본 듯 익숙했는데, 이제는 영원히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상주석에 앉아있던 그의 아내 선영 씨가 저를 보더니 눈물을 머금은 채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성호야, 와줘서 고마워. 그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온기를 느끼는 순간 제 목은 막힌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수는 굳은 표정으로 조문객을 맞으며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꽉 쥐고 있었고, 딸 지미는 연신 허리를 굽혀 인사하느라 얼굴이 잿빛처럼 창백했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왜 이렇게 빨리 갔니? 너 없는 세상은 너무 낯설다. 그 순간만큼은 이 장례식이 평범한 이별의 자리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첫째 날 오후, 장례식장의 공기는 조금씩 가라앉는 듯 보였습니다. 조문객들의 발걸음은 줄었고, 잔잔한 묵념과 향 냄새만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검은 코트를 걸친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주변의 공기를 가르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머리칼은 단정히 묶여 있었고, 표정은 흔들림 없는 결연함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순간 제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영정 앞으로 걸어가 국화꽃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깊게 숙이며 묵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애도의 흔적보다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강한 빛이 스쳐갔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상주석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져갔고, 장례식장 안의 공기는 다시 팽팽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고인과 오래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에 장례식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순식간에 모두의 눈이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영정 앞에 앉아있던 아내 선영 씨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무릎 위의 검은 천을 움켜쥐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 자리가 어디라고 감히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아버지가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그럴 분이 아니셨죠. 하지만 그랬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딸 지민은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며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서로의 얼굴을 살피며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며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엔 도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생일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함께 끄고 있는 두 사람. 겨울바다의 파도 앞에서 나란히 서 있는 두 사람. 마트 카트를 함께 밀며 장을 보는 모습까지. 그건 부부의 일상 같았고 연인의 다정함이 묻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포토샵이잖아요. 아니에요. 이건 지난 10년 동안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 여기 날짜와 위치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의 도윤은 우리가 알던 남자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그 웃음을 향하는 방향만 아내와 자식이 아닌 바로 눈앞에 낯선 여자였을 뿐이었습니다. 아내 선영 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애써 품위를 지키려는 듯 의자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지금은 장례 중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리에서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 겁니까? 제발 나중에 얘기합시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라도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선영 씨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겁게 눈을 감았다 뜨며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은 눈빛으로 서로를 탐색했습니다.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이미 고인의 두 얼굴을 확신하는 듯 수군거렸습니다. 저 역시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눈앞에서 평생 친구의 또 다른 삶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장례식장의 문이 또다시 거칠게 열리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무리들이 들어섰습니다. 낯선 여자의 폭로로 장례식장은 이미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조문객들은 서로 속삭이며 불편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거칠게 발을 끌며 들어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상주 어디 있습니까? 고인이 진 빚 누가 책임질 겁니까? 장례식장 안 웅성거림과 의자 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점퍼와 낡은 청바지, 눈매는 날카롭고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 차용증이 다 있습니다. 사인도 있고 도장도 있습니다. 죽기 전에 진 빚은 살아있는 가족이 갚아야지요. 순식간에 빈소의 분위기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문객들은 뒷걸음질 쳤고 상주석에 앉아있던 아내 선영 씨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아들 민수는 벌떡 일어나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눈이 문서를 훑어 내려가는 동안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말도 안 돼. 수천만 원? 아버지가 왜 이런 걸? 그의 손은 눈에 띄게 떨렸고 종이 모서리가 구겨질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딸 지민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아빠가 이런 분이셨어요? 선영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장례식장까지 찾아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책임을 회피하면 우린 언론에도 알릴 겁니다. 고인의 이름 더럽혀지고 싶지 않으면 빨리 정리하세요. 그들의 목소리는 장례식장 안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조문객들은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꺼내 조용히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상가의 경직된 공기, 울음 대신 쏟아지는 고함, 그리고 곳곳에서 새어나오는 수군거림. 믿었던 사람, 존경했던 사람. 그가 이런 사람이었단 말인가?
저 역시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도윤이 평생 숨겨온 또 다른 얼굴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주는 무너져 있었고 아들 민수는 서류를 부여잡은 채 휘청거렸습니다. 딸 지민의 울음은 빈소 안에 퍼졌고 선영 씨는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제 안에도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알던 도윤은 도대체 누구였던 걸까?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낯선 여자의 등장이 불씨였다면 빚쟁이들의 난입은 장례식장을 완전히 불길에 던져넣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도윤은 결코 우리가 생각했던 단순한 가장이 아니었음을, 그의 삶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음을,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하는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들 민수와 저는 그 주소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가까운 지인 몇 명에게만 알린 뒤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소는 시내 외곽의 오래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계단은 삐걱였고 벽에는 누런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자 아들은 호흡을 가다듬으며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혹시 몰라서 아버지 집 열쇠를 늘 가지고 다녔어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덜컥 문이 열리자 안에는 작고 단정한 거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징크대 위에는 사용한 흔적이 남은 머그컵 2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책장에는 남녀가 함께 읽었을 법한 소설책들이 나란히 꽂혀 있었습니다. 벽 한편에는 액자 3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겨울바다 앞에 서 있는 두 사람, 작은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불며 웃고 있는 두 사람, 그리고 공원 벤치에서 서로 기대 앉아 있는 두 사람. 사진 속 남자는 분명히 도윤이었습니다. 내가 알던 친구의 얼굴, 하지만 전혀 모르는 그의 삶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그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용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대체 왜? 그의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을 둘러보다가 서랍 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면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호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안에는 도윤이 남긴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성호야,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내 곁에 없구나. 나는 평생 너를 좋은 친구라 불렀지만 정작 나는 좋은 친구가 아니었어. 처음에는 남의 보증을 잘못 써서 빚이 시작됐어. 그걸 갚느라 더 빌리고 갚아야 한다는 압박에 또 거짓말을 했지. 그리고 나는 외로웠다.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이 내 등을 밀었다. 그 사람에게서 나는 잠깐의 평화를 얻었다. 하지만 그 평화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줄 알면서도 나는 도망치지 못했다. 성호야,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내가 벌인 일의 더러운 끝을 내가 조금만 덜 더럽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미안하다. 참 많이 미안하다. 도윤. 편지를 읽는 동안 제 눈앞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손끝은 봉투를 붙잡은 채 떨렸고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민수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저희한테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던 겁니까? 저는 오래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고 동시에 나쁜 사람이야. 두 가지가 한 사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린 지금 배우고 있는 거다. 그날 오피스텔을 나서며 저는 다시 한번 도윤의 영정을 떠올렸습니다. 친구라 믿었던 사람, 평생을 알고 지냈다고 생각했던 사람. 하지만 그에게는 우리 모두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의심과 충격은 이제 분명한 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진실을 가족과 마주하고 마지막으로 정리해 나가는 일뿐이라는 것을. 오피스텔에서의 진실, 편지 한 장. 그 모든 걸 확인한 후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을 때 공기는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눈짓을 주고받았고 빈소 곳곳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소문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른 여자가 있었대. 비까지 남겼다잖아. 속삭임은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상주석에 앉은 선영 씨의 얼굴은 말라버린 잎사귀 같았습니다. 울음을 다 쏟아낸 듯 눈은 퀭했고 표정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받아내며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아버지의 차용증과 편지를 읽은 뒤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라면 가족이라면 끝까지 책임지려는 척이라도 했어야죠. 우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민수의 목소리는 울분으로 떨렸고 그가 내던진 질문은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딸 지민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어깨에 매달렸습니다. 엄마, 난 아빠가 존경스러웠어. 친구들 앞에서도 늘 자랑했어. 근데 아빠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난 이제 어떻게 사람들을 마주해. 그녀의 목소리는 끊어지듯 이어졌고 눈물은 마치 오랫동안 눌려있던 댐이 터져 나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선영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들어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마치 무너진 벽에 매달리듯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낮게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는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떠났어.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한 세월이 전부 거짓은 아니야. 그가 아버지였던 시간도 남편이었던 시간도 분명 존재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숨을 죽인 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친구 도윤이 남긴 가장 큰 상처가 돈도 이중생활도 아닌 가족들의 마음 깊은 곳에 드리운 믿음의 붕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빈소는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폐허 같았습니다. 눈물과 분노, 침묵이 뒤엉킨 자리. 아무도 위로의 말을 건네지 못했습니다. 그날 도윤의 가족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이 비극이 단지 한 사람의 비밀에서 시작됐지만 그 끝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갈라놓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장례식은 결국 예정된 시간에 맞춰 끝났습니다. 영정 사진 앞 국화꽃은 산처럼 쌓였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며 빈소의 의자들이 비어갈 때 저는 조용히 남아서 도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그는 여전히 싱긋 웃고 있었지만 이제 그 웃음은 저에게 너무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그는 이렇게 되었을까?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외로움 속에서 또 다른 선택을 했을까? 친구로서 그를 변명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가족들의 울부짖음을 떠올리자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분명 사랑도 있었고 거짓도 있었으며 책임도 있었고 동시에 도망도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한 가지 얼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존경했던 모습과 숨기고 싶었던 모습이 동시에 공존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진짜 그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죽음이야말로 감춰져 있던 진실을 드러내는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러난 건 한 사람의 이중적인 삶이었지만 그보다 더 깊이 새겨진 건 남겨진 사람들의 상처였습니다. 믿었던 아버지의 배신에 울던 아이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의 두 얼굴에 무너진 아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본 친구인 저까지. 남겨진 이들의 가슴에는 앞으로도 쉽게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질문도 남았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숨길 게 없는가? 비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이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릴 만큼 무거워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떠난 뒤 남겨질 사람들의 눈에 내 목소리가,
내 이름이 사랑과 존경으로만 기억되기를. 그건 누구나 바라는 소망일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의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혹시 마음속에 미뤄둔 말이 있다면 오늘은 꼭 전해보세요.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짧은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고 때로는 평생의 후회를 막아줄 수도 있으니까요.